예, 뉴스탑10이 꼽은 1위,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아들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청탁성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번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아니라고 추미애 장관이 발을 뺐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장관님과 부부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과한 보호가 오히려 아드님의 입지를 더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요. 그렇다고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질병 시의 진료권, 치료권 또는 또 다른 병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휴가 이런 것도 제 아이도 적절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부합하는지 그것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어제 신원식 의원이 제보자의 내용에 따르면 전화 목소리는 여성이고 기록은 남편으로 돼 있다라는 게 어제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남편이든 본이든 국방부에 전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대응을 하냐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신 의원의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은 부모이고 여성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추 장관은 일단 전화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죠. 그렇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 장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여성이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 여성 보좌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거에 비해서는 정치적 파장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계속 문제는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만약에 신원식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이 단순히 남편의 이름과 여성 목소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녹취록 자체를 만약에 입수를 했다면은 만약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라면은 그거를 만약에 공개했을 때 정적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아마 추 장관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알고 있는 추 장관이 본인이 했는데도 안 했다고 했다? 그렇게 보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험 부담이 따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은 추 장관이 전화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보좌관이나 아니면은 가족이 했을 상황, 이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에 맡겨져서 이 상황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는 분명히 남편에게 이 전화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여부를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기록에는 또 어제 신원식 의원 주장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남편에게 물어보고 그럼 청탁서 전화 안 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매듭은 또 추 장관이 진 것 같네요.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사실 그 당시에 남편한테 물어볼 형편이 안 됐습니다가 많은 사람이 납득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전화해서 확인해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신원식 의원이 어제 이제 발표했던 남편의 서모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첫날 대정조짐을해서 비판을 받은다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 장관은 오늘 남편에게 확인을 했다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전화하지 않았고 남편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추미애 장관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찰이 결국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들을 내일이나 주가 바뀌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할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검찰 수사 결과도 봐야 되는 거고. 목소리는 어제 여성이라고 신원식 의원이 제보 내용을 공개했었기 때문에요. 자,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처럼 추 장관 부부가 정말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보좌관에게 눈길을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오늘 추 장관 잠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당대표 이전부터 10여 년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입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장관님, 의원실 보좌관이 아들의 색채의 휴가 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죠? 모릅니다, 저는. 그것은 앞전에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그 보좌관이랑
통화 안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로? 통화를 할 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위치를 야당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피고발인으로. 보좌관이 검찰 수사 결과 직계 부정청탁법이 되어서 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장관님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자꾸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체도 이 대정부 질의와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가루 교수님,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엔 분명히 보좌관이 무슨 그런 사적 지시를 받고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좌관 세 차례 전화는 사실 인정했다라더니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이 보좌관 전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명확하게 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혹을 계속 부풀리게 하고 국민적인 답답함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사실 국민들은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 모든 걸 다 검찰에게 떠넘기는 그런 장면인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장관으로서 사실 밝혀야 되는 부분들을 또 밝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좀 납득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른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일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청탁에 같이 논의한 그런 어떤 형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좌관이 전화한 거를 그렇죠. 인정하는 셈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뭔가 청탁에 관련된 논의가 둘 사이에 있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김남국 의원도 그렇죠.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돼 있는 거를 본인이 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더 추미애 장관의 얘기의 어떤 진실성을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과 남편은 청탁성 전화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좌관 전화에 대해서는 일단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요. 아들이 아픈 와중에도 군복무를 충실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수년간 아팠던 아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검 요청을 했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자원이 아닌 그런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2016년에 만약에 양 다리를 다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4급에서 7급 사이니까 적어도 현역 자원으로는 안 갔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가도 되는데 갔다고 하면서 이것이 미화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궁지불란 아닌가요? 갈 수 있으니까 갔다 오세요. 적어도 현역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엄마 추 장관의 얘기였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김경진 의원님. 입대 전에 그렇게 영국 유학 시절에 축구 선수로 뛰었다. 그럼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국 유학 갔을 때 현지 한인의 유학원 학생들로 구성이 된 축구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축구팀에서 여러 차례 운동 경기를 같이 했었고 매우 열성적으로 참가를 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제 예. 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저 사진이 그 축구팀의 그룹 SNS 상에 올려져 있는 그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 지금 저기 우리 학생 보면 옷에 이제 이렇게 흙이 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고 난 직후에 찍은 경기가 끝난 직후에 벤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사진이고 저 사진이 지금 2016년도 초반에 군 입대하기 직전에 영국 유학 시절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 사진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예. 군대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삼성병원에 수술을 받았지만 이 수술이 뭔가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던 건 확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돼서 축구를 할 정도로 축구를 영국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또 축구팀에서 뛸 정도로 신체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 카투샤 같은 경우는 지금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카투샤 또 자체 훈련소가 있거든요. 후반기 교육을 또 거기서 받죠. 예. 근데 이 두 군데서 거기도 군의관들이 있고 다 들어오면 신체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게 군대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무릎 상태였다 이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훈련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추 장관님께서 원래 무릎이 안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건 맞는 얘기겠으나 아하.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그 훈련소에서 두 군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 상황
그다음에 저 사진을 가지고 보면 조금 이게 상황의 맥락에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일단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잠시 뒤에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변호인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그 반론도 한번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추 장관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답을 내놨는데 추 장관이 거듭 부인을 해도 이렇게 뒤늦게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니까 추 장관 역시 소환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장관 오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별것 아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지연시켜온 나쁜 검사들을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해명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의원님 답변에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병역 문제, 군보직 문제, 휴가 문제, 이건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여러 수사가 말이 많고 이뤄지고 있으니 빨리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용이 있습니까? 아까도 동업 반복인데요.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발된 입장에서 지휘를 할 수가 없겠죠,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는 저거고, 일단 추 장관도 연관이 돼 있는, 의혹 중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청탁성 전화 국방부 민원실 했는지 안 했는지일 텐데, 검찰 수사가 요즘 좀 속도를 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녹취 대단히 많은데 한 1,500개 정도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거기에 뭐 진짜 추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날 중심을 해서 듣겠죠. 근데 이제 저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실 가장 중요한 아마 관건이 될 거예요. 저기서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그 전화했다는 이제 신원식 의원 얘기했던 여자 목소리, 그게 누구냐? 추미애 장관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단순한 민원이냐? 아니면 뭔가 외압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청탁이냐라는 거고. 예.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다른 여성이라고 하면 그 여성이 저기다 전화하는데 추 장관의 지시 또는 인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추 장관의 관여겠죠? 그게 또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게 아마 법적으로 중요한 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글쎄 저 혼자만의 궁금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만약에 추 장관이 아니고 추 장관도 모르는 새 다른 누군가가 저기다 전화를 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얘기는 듣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지원반장이 했던 문건에 따르면 아마 서일병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원반장의 문건 보면 서일병한테 아이 당신이 직접 하지 왜 이렇게 뭐 부모님이 하게 하냐 이런 내용으로 봐서. 예. 그러면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추 장관이 지시하지도 않고 추 장관도 모르는데 제3의 여성이 그냥 서일병의 부탁을 받고 그냥 그렇게 전화를 했다면 서일병은 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까? 추 장관 얘기대로 하면 서일병은 무릎이 아파서 현역을 가면 안 되고 공익을 갈 수 있는 사회복무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정치 생활에 부담이 될까봐 현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을 해서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당연히 뽑힐 수 있는 우수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정치적인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의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몸이 아파서 병가를 연장해야 되겠으면 지원반장한테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연가를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서류 구비하겠습니다. 라면 하면 될 걸. 왜 다른 사람이 나서서 민원실에다 문의를 했을까요?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뭐 김 변호사님 얘기는 여러 가지 각기의 주장들 종합했을 때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목소리가 여성이 맞다면,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종합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 아들 특혜 의혹 못지않게 공방이 뜨거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장관,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던 큰딸 논란인데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이태원의 큰따님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요?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제 딸아이가 이른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그것을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본질은 정치적으로서 진 겁니다.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거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상가임대차 권리보호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심려를 기울이게 됐고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예. 꽤 길었는데 눈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일단 이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의혹제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큰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 21차례에 걸쳐서 정치자금을 250만 원 썼다고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의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딸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적절치가 않죠. 뭐 사용액 3, 4만 원에서 한 25만 원까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본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돈을 내야죠. 그렇지만 정치 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을 냈어야죠. 그리고 일요일 날 딸 식당에 일부러 기자들을 부르는 게 그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 큰딸 그 사업을 도와주려고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딸 비자 문제 직접 보좌관한테 지시를 했다는 보좌관의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 자녀에 모두 관여했는데 큰딸, 작은딸은 모두 직접 관여하고 그러면 아들 휴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좌관만 나섰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하게 떠오르고 그렇다면은 아들 휴가에서도 추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권력을 사적으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중진 정치인일수록 그런 걸 더 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데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은 큰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이 이 추장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들이 너무 많이 동원되는 거 아닌가. 검찰, 국방부, 권익위, 외교부, 보훈처까지 이런 우려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요. 사실 과거에 큰딸 창업 실패 사례를 언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가수 죄송해요. 어느 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창업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랐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드디어 빚쟁이가 됐다. 나에게 남은 좌절뿐이었다. 이렇게 털고 문을 닫게 됐어요. 이게 과연 이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 될 그냥 운수의 문제일까.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됐고. 화면에 좀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둘째 딸과 이 아들 얘기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건데 이 오늘 처음으로 알려진 이 사실. 근데 김경진 의원님 오늘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또 갑자기 임대차 보호법을 언급해서 조금 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의정활동 하셨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사안으로 좀 다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대입니까? 예.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딸을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이제 공인으로서 적절하냐 뭐 이 정도 문제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하등의 뭐 불법의 요소는 그러니까 가령 기자들 안 데리고 가서 뭐 카드깡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닌 한 기자들 데리고 가서 뭐 맥주 한잔 하고 차 한잔씩 하면서 정상적인 어떤 가격을 계산했다 이러면 그건 아무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야당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김경진 의원님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예. 반면 이도원 의원님은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이런 문제도 좀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꽤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